어제 대우조선해양협력업체 노사 협상이 타결돼 파업이 종료된 가운데 거제경찰서가 파업에 적극 가담한 노동자 9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습니다. 이는 법원이 농성 해제 등의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며 경찰은 이들의 건강이 회복되는 대로 출석 일자를 조율해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또 가로 세로 1m의 철창에서 한 달간 농성을 벌였던 유채환 부지회장은 현재 일어서지 못할 정도로 거동이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매우 피폐한 상태라고 동료들은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우조선 일도크에선 바닷물을 채워 원유 운반선을 띄우는 진수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한편 7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하는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 희망버스는 오늘 거제에 도착해 파업 참가 노동자들을 응원하며 다단계 하도급 문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네, 다음 뉴스 이어갑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의 파업은 51일 만에 끝났지만 낮은 임금에다 위험한 업무 환경까지 이들이 감당해야 할 몫은 여전한데요. 조선업계 하청 노동자들의 현 상황을 짚어보고 해결 방법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그 현장을 이재경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철장에 스스로를 가두고 고공농성에 들어갔던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들의 파업은 51일 만에 끝났습니다. 목숨을 내건 파업의 결과물은 임금 4.5% 인상인데다 위험에 외주하는 여전합니다. 조선소 하청 노동자들의 구조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가운데 이를 진단하고 해결할 방법을 모색하는 토론회 장이 마련됐습니다. 우선 원청과 협력업체, 하청 노동자들이 직접 교섭할 수 있도록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하청 노동자들의 파업으로 원청이 직격탄을 맞은 만큼 원청도 하청 노동자들의 문제에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법적으로 혹은 사회적으로 제도화시켜서 교섭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지 않는다면 대우조선 사태는 끊임없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원청이 하청 노동자들의 차별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차별 시정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현행 법적으로는 사회하청 노동자들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방식으로 행정의 여부를 있는데 법률 제도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지원할 것인지 기존에 이미 만들어진 노동조합들의 역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노동자 내부에서의 다수자들을 갖고 있는 어려움과 고통과 이런 부분들 노동조합들이 더 적극적으로 노동조합의 체계 내에서 담아내고 대표하고 대변할 수 있는 전략이나 고민이나 노력을 좀 더 해야 되는 것 같다. 건설 현장에 적용되고 있는 적정임금제를 조선산업에 도입하자는 제안과 우리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과 혐오의 인식이 더 시급히 해결해야 될 과제라는 지적도 함께 나왔습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지회 파업이 끝나자마자 참가자들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원청인 대우조선은 법과 원칙을 강조하며 파업 참가자들에게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는 뜻을 강하게 내비쳤고 경찰과 노동부도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첫 소식 정성호 기자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은 파업 사태로 생산 차질을 빚은 데 대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대우조선은 일련의 사태에 책임을 통감하며 새로운 원하청 상생 협력 모델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했고 앞으로도 원칙을 반드시 지켜나가겠다고 밝혀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묻겠다는 뜻을 강하게 시사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조선지회 조합원 9명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했고 경찰은 최근 이들 가운데 4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했습니다. 경찰은 변호사 입회하에 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고 빠르면 다음 주부터 본격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부 통영지청도 유채한 부지회장 등 7명에 대해 노조법 위반 혐의로 수사할 계획입니다. 대우조선 원하청이 생산시설 점거로 선박 진수를 방해했고 비노조 작업자에 대한 작업 방해와 폭행을 했다며 진정을 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지금까지 저질러 왔던 일들에 대한 사과와 잘못에 대한 반성은 없이 계속해서 노동조합에 대한 법과 원칙을 되풀이해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하청 노조의 점거 농성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을 강조하고 있어 파업 참여 노동자들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박은 갈수록 수위가 높아질 전망입니다. 조선 산업의 저임금 구조 개선과 원하청 상생 모델을 만들자는 사회적 논의가 오가고 있지만 하청 노동자들은 당장 형사적 책임과 천문학적 손배소를 감당해야 할 처지에 직면해 있습니다. 파업은 끝났지만 하청 노동자들은 손해배상 소송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파업 기간 동안 조업의 차질을 빚은 만큼 회사에 그 손실을 보상하라는 건데요. 이 때문에 파업한 노동자에게 손배소와 가압류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을 제정하자는 움직임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재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51일 만에 파업은 끝났지만 원청인 대우조선해양은 법과 원칙의 기조에 따라 대응하겠다며 손배소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천문학적 손배소를 앞두고 심경이 착잡합니다. 하청지회 집행부 4명은 지난해 있었던 23일간 파업으로 이미 10억여 원의 소송이 걸려있는 상황에서 또 한 번 손배소를 맞아야 할 처지입니다. 노동상권을 이제 경혜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뭐 그런 거겠죠. 어차피 못 갚는 거 뻔히 알 건데 비인간적인 처사죠. 지난 2009년 쌍용차 파업이 끝나고 사측과 정부가 노조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벌인 이후 소송이 줄을 이었습니다. 두산과 한진중공업, 현대차와 한국GM, 유성기업 등 노사 갈등의 현장마다 손배소는 어김없이 뒤따랐고 노동자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만든 원인이기도 했습니다. 하청지회 파업을 계기로 손배소 악용을 막기 위해 법률을 개정하자는 움직임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관계법 조정안은 19대와 20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자동 폐기됐습니다. 21대 국회에도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3건의 법안이 계류 중입니다. 손배소 자체를 금지하거나 배상액을 제한하는 세부적 차이는 있지만 사측의 천문학적 손배소 폭탄을 막자는 취지는 같습니다. 헌법이 보장한 파업권이나 우리 국회가 비준한 ILO 그 협약을 사실상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빨리 제정이 되어야 된다. 파업권을 무력화시키는 수단으로 동원되어 온 손배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자는 정치권의 해묵은 논의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